네, 2024년 2월 28일 이종훈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병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뜨와네뜨에 비교해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마리 앙뜨와네뜨를 김건희 여사에 비교하는 게 옳은가요? 김혜경 여사에 비교하는 게 옳은가요? 오늘의 제목, 누가 루이 16세이고 누가 마리 앙뜨와네뜨인가? 네, 마리 앙뜨와네뜨의 남편은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입니다. 두 사람 다 프랑스 대혁명을 치르고 난 다음에 처형됐습니다. 부제는 분배에서 실패한 이재명, 비명 행사, 혁명에 직면할 수 있다. 네, 저희 예측입니다. 민주당이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뇌관은 홍영표 의원이 피칠갑을 한, 남의 가죽 벗기다가 피투성이가 된 이재명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렇음에도 그렇게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의 대표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재명의 민주당은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미 공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거절이 됐습니다. 임종석 씨야 타고난 운동권이죠. 한양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주사파고, 어쨌든 이 문재인을 옥립해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계열로 뽑힙니다. 현재 민주당은 명문 정당, 이재명하고 문재인 둘이 연합한 정당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 문명 연합이 문재인계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변화가 있어서 지금 파열음이 나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씨가 자신이 원하는 서울 중구하고 성동갑에서 공천받지 못한 겁니다. 임종석 씨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은 당대표 선거가 있죠. 차기 당권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을 컷오프 시킨 거 아니야? 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임종석은 총선을 패하면 민주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조차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차기 당권 경쟁을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지금 최대의 폭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뇌관이 터졌습니다. 이미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배구선수 출신이고 노조운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수진 서울대 경제과 나와서 판사했던 사람 탈당을 선언했고, 서른 의원 탈당 선언했고, 박용순 의원 탈당 선언했고, 지금 홍영표 피투성이 피칠갑을 얘기했던 그 양반도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탈당할 수 있겠죠. 또 윤영찬 동아일보 정치부 출신의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이미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죠. 이재명 당의 완성, 사당의 완성, 이 문제다. 내년 8월에 이번 8월이구나. 당대표 경선이 있고 27년에 대선이 있는데, 그때 당내의 라이벌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 이재명이 저러는 거다라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으니 그 또한 잘려나가겠죠. 최재성 문재인 정권 정무수석, 그런 KBS 라디오에서 임종석을 배제한 거는 100% 이재명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상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평가했으니 그도 날아갈 것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탈당자가 5명에서 10명까지 될 수 있다. 줄탈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탈당한 이후에 자기들끼리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낙연 씨가 김종민 의원 한 명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에는 당장 들어가지 않고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둘이 연대하지 않겠나. 네. 기동민 의원도 탈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태가 직면했을 때가 참 위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성격, 배심, 그 다음에 능력이 여실히 드러나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하다가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서 또는 이기기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옳지 않다.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질 것 같으니까 저러는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후보는 될 수 없다. 구태의연한 기득권들을 그대로 온전시키고 자기 사람이고 다 꽂아 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은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태의연한 인물을 꽂아 넣은 거는 이재명을 개양을에 공천하는 겁니다. 구태의연한. 지금 홍영표 의원하고 임종석 씨가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죠.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명문정당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해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 대화라는 건 그래. 너 그래서 안 됐다. 그래. 너 가만히 있어. 이거죠. 오로지 자기가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했다는 거 시인합니다.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지형이 어떤지, 이 후보, 저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우세한지, 어떤 인물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선거의 기본이다.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현역 의원을 넣고 조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네요. 네, 이러한 이재명을 열심히 서포트하는 게 그 유명한 정청래 포비아가 국민의힘에서 문제라 그랬는데 정청래는 민주당의 깃발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에게 계승됐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꿈을 향해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친노 친문은 되고 왜 친명은 안 되냐라고 받아쳤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전부가 친문이었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는 친명계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게 안 되냐. 이건 시대의 흐름이다.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이 노쇠된 정치인을 밀어내고 교체된다. 그러면 정청래가 지금 몇 선이지? 몇 번 떨어지고? 지는 왜 안 나가? 노회한 정치인 중에 대표이면서. 아까 제목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를 다루겠습니다. 김경률 씨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 그랬는데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는 건 무리죠. 디오르백 받았다는 것 같고 이렇게 몰아치는 건 너무너무 띄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 여사랑 상관이 없는 무죄가 되는 거고. 너무 덮으시었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여자입니까? 원래 오스트리아 여자죠.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딸이었는데 프랑스 왕가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왕의 손자와 결혼했죠. 그래서 프랑스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 왕비를 프랑스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미워했던 겁니다. 뭐라 그럴까? 일본 여자가 대한민국 임금의 손자의 부인이 됐다가 나중에 임금이 왕후가 되니까 그런 경우죠. 굉장히 안 좋아했었죠. 그런데다가 사교에 아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썼죠. 궁중 예산을 많이 썼어요.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국가 지도자가 돈을 많이 쓴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링컨의 부인이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인도 이 사교를 좋아해서 돈을 많이 썼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그 민주당이었지, 야당이 막 그거 갖고 몰아붙이죠. 근데 링컨도 부인이 그 쓰는 거를 막지 못했죠. 링컨은 그때 의회로 마차를 타고 가서 제가 책 본 건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부인을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나도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 선택을 하라라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더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넘겼는데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이 돈을 많이 쓴 거 갖고 감히 나가란 소리 못하죠. 그 남편이 군주니까. 근데 점점 불만이 쌓여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혁명 세력에 의해서 체포됐다가 4년 후인가요? 길로틴 단두대에서 처형되죠. 처형되고 난 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그 목 잘리는 걸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극이 만들어지고 아주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거 갖고 뮤지컬도 만들고 앙뚜아네트가 좀 억울하다 뭐 그런 논리도 나오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미국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다 죽죠. 무슨 뭐 싸움을 하겠습니까? 선동가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먹을 빵이 없다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고 선동가들이 퍼뜨려서 더 이제 밉상이 돼버렸죠. 루이 16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할아버지는 루이 15세고, 루이 15세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임명했는데, 세자 시절에 죽어버렸죠. 그리고 아마 그 무렵에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둘째 손자인데, 할아버지한테 바로 이어서 루이 16세가 됐습니다. 상당히 샤이한 사람이고 내성적이고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왔다 갔다 했고 좀 무능했죠. 이재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재명은 샤이한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부인도 어떻게 장악하지 못했고 추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오면서 혁명 후에 만들어진 국민공회, 이 국민공회는 뭐라고 봐야 되나? 국민들로 구성된 의회, 인민재판하기 위한 인민위원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으네요. 거기 투표했는데 국가의 반역자로 판결이 나서 기요틴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의 부인도 목이 잘립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의 김세동 논설위원이 오늘 칼럼에 정리를 잘 했어요. 지금 백현동 로비 사건으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인가 유죄를 받았죠. 이 백현동은 주거지가 될 수 없는 자연 녹지를 용도 변경을 4단계를 옮겨서 개발하게 했죠. 그래서 개발 차익을 1356억이나 개발자가 얻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인섭 씨는 77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재판을 해갖고 싸운 것처럼 꾸며놨었는 쇼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니 김인섭 씨 당신은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이 증거는 다 지웁니다. 로비스트가 맞다라고 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그 인연을 맺었죠. 열심히 뛰었죠. 따라서 이 김인섭 씨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도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이 백현동 개발할 때 이 개발은 성남시가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이걸 개발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서 그래서 했다. 국토교통부 요구 때문에 했다라 그랬는데 지금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때도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라는 공문을 보내왔었고 성남시에서 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이게 유죄가 나오면요. 선거법상에서 이게 선거법 위반 재판이거든요.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정부로부터 한 500억, 정확하게는 434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는데 부정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민주당은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결사적으로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의 부인인 김혜경 씨는 그 음식값 10만 원 한 거 가지고 지금 그를 도와줬던 배모 씨, 이재명 씨 선거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직원, 나중에 공무원이 된 사람이 유죄를 받았고 지금 김혜경 씨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과일 1,000만 원어치 제사 지내는 제수용품 친인척 명절 선물까지 다 도청 카드로 해서 결제했죠. 이걸로 김혜경 씨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김혜경 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재명 때문이니까 이재명도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울 게이트 사건 여기에서도
지금 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해가면서 온갖 쇼를 다 하면서 했지만은 지금 재판장이 보통 2년마다 갈리는데 본인이 그냥 자리 딱 지키면서 그대로 이 재판을 자기가 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는 8월에 이제 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 곳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은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재명 너 내려와 나옵니다. 그럼 이재명은 대표에서 내려오는 순간 또 대표 선거에서 지더라도 그 순간은 살아남기 어렵죠. 네, 루이 16세와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니까 국민고해 같은 건 열지 않고 기어틴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김혜경 여사도 비슷한 운명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친명계만 공천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하니까 이게 혁명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법카 갖고 사먹은 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궁정비용 많이 쓴 거랑 비교될 수도 있고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의 대표가 된 거는 이재명의 난이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역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정청래 같은 자들은 이재명을 빨아주지만 이게 또 한순간에 확 변하면 물론 이렇게 악착같이 버텨갖고 권력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택동이죠. 모택동이 그 대약진 운동해서 굉장히 코너에 몰렸을 때 아주 몰아쳐갖고 또 문화혁명까지 하면서 오히려 권력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또한 죽고 나니까 뭐 그의 부인 강청도 체포가 되고 4인방도 체포가 되고 부정행 당합니다. 물론 자기 집권 시절에는 살아남았지만 이재명 이거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사후의 비명 행사냐? 사후라니까 좀 미안하네. 퇴임 이후의 비명 행사냐? 퇴임 중에 재직 중에 비명 행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혁명에 직면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위대한 지도자, 다 독재자예요. 전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시저, 케이사르, 그다음에 징기스칸.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분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랑 노선이 다른 사람들한테 옛날의 전쟁은 약탈입니다. 약탈이 목적입니다. 어딜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 전쟁이 가장 빨리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었어요. 경제 행위 장사 갖고는 힘든데 전쟁으로 딱 차지하면 다 차지하는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가게 하느냐? 나랑 가장 먼 사람. 나의 정적이 먼저 가져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측근이 가장 늦게 가져가고 나는 마지막에 택하는 게 케이사르하고 쉽게 말하면 징기스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징기스칸이나 케이사르가 싸우러 가자 그러면 슬금슬금 또 나오죠. 또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케이사르하고 징기스칸의 사람이 된 겁니다. 분배를 아주 잘한 거죠. 자기는 가장 늦게 가져갔지만 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승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정적들이 시컷 먹고 나서는 두렵잖아요. 점점 정치 권력은 두 사람한테 쏠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드십시오 하면서 그때 먹으면서 크게 부자가 되면서 완전히 전제 권력을 확보했는데 이게 분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 분배가 아니라 정적을 안 만드는 그런 분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시스템 공천이란 걸로 분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분배에 실패한 이재명은 비명 행사의 민주당 혁명에 직면할 수 있다. 네, 저희 예측입니다. 누가 루이 16세이고 누가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